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5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의 개장과 함께 토트넘 허스퍼에서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 소식은 토트넘의 전력 보강 여부보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거취 여부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로 최고의 취재력을 갖춘 최대 규모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에서 신년 이적 시장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짚었는데요. 더불어 토트넘의 내부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영국의 인터넷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토트넘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독점 보도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아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치를 새해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현지 전망까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영국 현지의 최신 보도 내용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분석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보스만 룰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해외 리그 팀과는 자유롭게 협상하고 선계약까지 맺을 수 있고 이 선계약을 먼저 맺는다면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토트넘이 정말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은 것인가? 발동해놓고 사실은 발표만 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추측들이 나왔지만 그 추측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면서 쐐기를 박은 것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토트넘 현지 팬미디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뉴캐슬전 선발 명단에서 찍어낼 수 있다. X라는 동사를 썼어요. 도끼라는 명사이지만 해고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끼로 찍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쓸 수 있는데 NG 포스테코글루 to X 손흥민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손흥민 선수가 점차 이제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반년 뒤면은 FA로도 떠날 수 있는 선수가 된 만큼 팀 내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먼저 스카이 스포츠 방송 내용 살펴보면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핵심적인 선수들, 특히 모든 팀들의 주요 선수들의 이적 가능 상황을 짚었는데 플레이어스 아웃 오브 컨트랙트 디스 서머, 올 여름에 계약이 끝난 선수들의 리스트를 팀마다 짚을 때 역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가장 위에 올려놨고 손흥민 선수의 사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소개한 내용을 따로 소셜미디어에 클립을 통해 올릴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뉴스인데요. 이 방송에 출연한 취재 기자가 He's still a key player for them.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핵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큰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머리가 하얗게 지긋하신 진행자가 물어봐요. 토트넘과 계약이 끝난 선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 레길론, 포스터, RP 화이트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보다는 역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대상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particular라는 표현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 선수들과 다른 특별한 상황, 특별한 존재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을 가볍게 설명하고 지나간 이후 손흥민 선수에 대해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휴즈 디시전. 아주 큰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계약 안에는 1년 연장 옵션이 있는데요. 토트넘이 그 연장 옵션 발동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그 옵션 발동은 컨펌되지 않았습니다. 즉 옵션은 현 시점 2025년 1월 3일 지금까지도 발동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클럽의 캡틴이자 10년차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로서 클럽 역사상 5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물론 올 시즌에는 조금 폼이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토트넘의 키플레이어입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남겠다면 혹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더라도 이적료를 받고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옵션조차도 발동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손흥민 선수의 최근 폼 저하와 더불어 뭔가 구단 내부의 다른 이유로 손흥민 선수와의 결별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사에 달린 해외 팬들의 댓글 역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레아나 디 크루스라는 한 해외 팬은 이런 댓글을 해당 스카이 스포츠 영상에 남겼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전설로 레전드로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치나 구단의 재정적 이익에 따라 대우하는 것. 손흥민 선수 본인은 분명 이런 상황에 지쳐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10년 동안이나 헌신했고 이제는 그가 또 다른 도전을 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그가
다른 팀에서 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고 또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조차도 이제는 구단의 이런 행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한 행동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개인적으로 응원하며 이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영국의 인터넷 매체로서 독점 내부 정보를 자주 보도하고 있는 풋볼 인사이더,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무산된 이적설이라든지 조금은 가십성 내용들, 조금은 혼동된 왜곡된 정보를 보도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취재력을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취재하는 매체이고, 특히 하부리그 선수들, 2부, 3부 리그의 선수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정통한 것으로도 유명하고, 무엇보다 골닷컴의 북런던 지역 편집장으로 일했던 웨인 베이시 기자가 합류한 이후에는 토트넘 소식에 대한 공신력이 매우 높아진 매체죠. 이 풋볼 인사이더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까라고 하면서 굉장한 업데이트, 우리가 대단한 업데이트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탑소스를 통해서, 정보력이 있는 탑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내놓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토트넘은 올 시즌을 끝으로 주장 손흥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 기사에서 인용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 독점적으로 정보를 확인한 인물은 영국 내의 축구 재정 파이낸셜 전문가인 스티븐 보슨입니다. 이 스티븐 보슨이 풋볼 인사이더와 독점 인터뷰를 통해 최근 축구계 비즈니스의 상황을 전한 것인데요. 현재 32살인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토트넘의 경기장 매치데이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서포터들, 한국 팬들의 방문 및 구단 상품 구입 등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큰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에 만료될 예정인 손흥민 선수의 계약 연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보수만루를 대상이 되면서 마지막 6개월을 맞이하게 됐다. 토트넘의 셔츠 메인 스폰서인 아시아 기업이죠. AIA가 지난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통해서 무려 1200만 명의 한국인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을 가장 응원하는 팀으로 꼽았다. 뭐 당연한 문제겠죠. 손흥민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한국의 주장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팀을 내가 토트넘 팬이 원래 아니었더라도 응원하게 되기는 당연한 것인데요. 저희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토트넘을 굉장히 열심히 몇 년 동안 응원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계약 사퇴 이후 토트넘이 새로운 타격에 직면했다. 블로우에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정 전문가인 보르소는 손흥민 선수의 계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했어요. 특히 토트넘이 다음 시즌 역시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재정 지속 가능성 프리미어리그 내부 규정에 있어서 인건비 조율을 하지 못할 경우 손익 문제에서 큰 영향을 입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팀 성적이 올라올 필요가 있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라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야만 안정적으로 선수단 운영, 수급, 영입,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계약 연장 제한을 하지 못한 것은 올 시즌 토트넘의 성적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기여하는 재정적 부분이 있지만 만약 다음 시즌 현재 리그 11위인데 냉정히 봤을 때 경기력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는커녕 올 시즌에 참가하고 있는 유로파리그 진출조차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 시즌의 재정 예산 규모는 올 시즌보다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해야 하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장기 계약 내지 연봉 인상을 보장해 주려면 오히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보도했고 다른 토트넘의 ITK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로메로 등에 대한 연장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경우에는 더 큰 연봉 인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토트넘은 현재 나이가 가장 많고 가장 폼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계약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처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와 좋은 조건의 연장 계약을 논의할 때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유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즌 막판 결국 5위로 떨어지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했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느냐 마느냐가
구단의 예산과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 성적이 구단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적을 신경 쓰지 않는 무대뽀적 팀 운영을 비판하고, 이제는 토트넘 고위층에서도 성적을 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심 속에서 감독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다가 챔피언스리그의 1차 리그 페이지가 신설되면서 경기 숫자도 늘어났고, 그를 통한 시장 범위도 넓어졌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대회를 계속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팀의 밸류가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결국 어떤 성적이 나오는지를 보기 전에는 그 어떤 새로운 계약도 토트넘은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에버튼의 CEO로 활동했던 프리미어리그 내부 정보에 종통한 인물 키스 와이니스, 이분이 현재 66세로 정말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에버튼의 CEO를 역임했고, 현재는 프리미어리그의 엘리트 클럽 다수의 자문을 하고 있는 축구 경영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팀들의 재정 상황, 각 계약 조건들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토트넘이 지금 직면한 또 다른 재정적 리스크가 있다,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경우에 내야 할 위약금 규모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약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려 4년 계약. 정말 흔치 않은, 이렇게 커리어에 리스크가 있는 감독에게, 빅리그 경험이 없는 감독에게 4년 계약을 주고 연봉도 무려 500만 파운드를 주고 있다는 것,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왜냐? 실패할 경우 경질했을 때 어떤 조항이 따로 없다면, 보통 프리미어리그급의 감독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독소 조항이 없다면 경질한 그 시점부터 자녀 연봉을 모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와이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정말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고 지지해서가 아니라 위약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며, 또 다른 고려 요소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워낙 많은 부상자들이 있고, 그 부상자 관리, 그 부상자들의 재발 부상의 원인이 의료진의 관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토트넘 의료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측의 지적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수용했다기보단 결국 위약금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와이니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게 당장 1200만 파운드의 위약금을 줘야 한다. 그 액수는 무려 한국 돈으로 218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갈 수도 있겠죠. 왜냐? 이 금액을 주더라도 팀이 더 망가지고 내지는 정말 강등권까지 떨어져서 2부 리그로 떨어질 위험에 처한다면 더 큰 재정 손실, 더 큰 선수단 내부 관리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팬들의 비판 혹은 팬들의 시위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위약금이 커도 내보내야 되고, 어떤 읍소를 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커리어가 토트넘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꺾이고 차기 행선지의 불투명성이 커지는데 이 위약금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을 유보하고 있고, 그 유보되는 상황이 경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개선된 계약 내지 1년 연장 옵션 발동조차, 현재 토트넘 내 최고 연봉 선수이기 때문에 그 연봉을 1년 더 주겠다라는 결정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즉 가장 큰 요인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토트넘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최근 부진과 맞물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 팬들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토트넘의 기자들이나 주변 팬들, 진성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는 게 구단으로서는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여론 조성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뉴캐슬과의 경기는 아예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의해 선발에서 배제될 것이다, 선발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배려 차원의 로테이션 체력 안배 차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말로 선발에서 빠진다는 말이죠. 왜냐? 정말 오랜만에 선수들에게 이틀 연속 풀 휴식을 줬고 주중 경기 없이 충분히 경기를 준비해서 치를 수 있는데, 그런 경기에 주장이자 주전이던 손흥민 선수를 뺀다는 것은, 이것은 경기력에 대한 평가로 손흥민 선수를 밀어냈다라고 봐야 되는, X라는 동사처럼 찍어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토트넘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매체죠. 토트넘 호스퍼 뉴스에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뉴캐슬과의 경기, 2025년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트넘이 토요일 프리미어리그에서 뉴캐슬을 상대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교체 명단 중 한 명으로 기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토요일 1월 4일 밤 9시 30분에 킥오프하는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후반기 첫 경기인데요. 최근 리그 3연속 무승을 끝내고자 하는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정말 믿는 선수를 기용을 할 텐데 구단의 상황, 구단의 여러 가지 기류까지 고려한 결정이 아니겠느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많은 압박 상황 속에서도 경질됐던 전임 감독들처럼 공개적으로 구단을 향한 비판, 레비 회장을 겨냥한 비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본인의 자리를 더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대부분 그의 선택이 어찌 보면 구단과 같은 결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정말로 손흥민 선수를 배제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사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분명히 뛰어나다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좋은 활약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에이스로서의 존재감이 큰 퀄리티 선수로서의 능력과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배제가 된다면 그것은 경기력적인 문제를 떠나 계약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폴 오키프가 이번 뉴캐슬전은 또 한 명의 심각한 부상 이탈 소식, 바로 우도기의 부상 소식을 전달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전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선발 교체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도기 선수의 부상이 최소 8주에서 최대 10주 내지는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12주, 3달 가까이 이뤄질 수 있다. 거의 사실상 시즌 아웃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울버햄튼전 2024년 마지막 경기 29일 일요일 경기에서 2대2로 비겼던 경기에 경기력이 워낙 실망스럽고 기대 이하였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뛰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도기가 뛸 수 없는 가운데 울브스전에 경고 2회 퇴장으로 한 경기 출전 징계를 받았던 제드 스펜스는 레프트백으로 뛰고 포로는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할 것이다. 포로가 물론 울버햄튼전에 어시스트가 있긴 했어도 5번의 지상 경합 중에 2번밖에 승리를 못했고 패스 성공률이 55%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했지만 대안이 없다. 센터백 자원들이 여전히 아무도 회복하지 못해서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이 센터백 조합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풀백으로 뛸 수 있는 아치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스펜스가 또 오른쪽 풀백인데 포로의 자리에 뛸 수 없고 우도기의 자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레길론이 있긴 하지만요. 어찌됐거나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보비스마도 울브스전에 고전했지만 하필이면 또 벤탄쿠르가 5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출전 정지 징계를 당해 비수마와 사르가 함께 뛸 텐데 지금 많은 현지 팬들이 메디슨이 잘하고 있다. 메디슨을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다만 손흥민 선수는 배제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울브스전의 크로스 정확성이 0%였고 페널티킥까지 놓치는 등 부진했다. 그래서 뉴캐슬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한국 선수를 빼기로 결정할 수 있다.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자리로 들어가고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으로 배치될 것이다. 스트라이커 옵션도 솔랑키가 부진하지만 대안이 부족하기에 솔랑키가 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존슨이 뛸 수 있는 이유, 바로 울브스전에 그나마 현지 팬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선수, 손흥민 선수가 놓쳤던 그 페널티킥을 얻어낸 선수이며 그 페널티킥 실축 이후에 본인이 또 결정적인 골까지 기록을 하는 결정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 현지 팬들은 철저하게 득점 기록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메디슨이 현재 토트넘의 리그 최다 득점 선수 8득점 4도움 중이고 그 다음이 브레넌 존슨 7득점 2도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5득점 6도움으로 11개, 팀 내에서 메디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더 조명받고 있는 황당한 상황 속에서 최근 그나마 더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또 그나마 많은 경기 로테이션 속에 뛰지 않아서 체력이 비축됐다라고 보는 존슨이 뛸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전망 속에서 후스코어닷컴을 비롯한 많은 매체들은 그래도 주장 손흥민 선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선발 결정이 정말로 손흥민 선수의 계약과 토트넘의 내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발 명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경기는 거의 영국의 모든 매체들이 뉴캐슬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닷컴도 최근 3경기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토트넘과 5연승 중인 뉴캐슬이 충분히 승점 3점을 가져갈 거라며 2대1 승리를 예측했고요. 런던 지역 신문인 스탠다드 역시 뉴캐슬이 2대0의 완승을 거둘 것이다. 토트넘이 이긴다는 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 경기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지, 그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 경질 여부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너무나 중요한 새해 첫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를 통해 함께 하시고 그 이후 분석과 현지 보도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